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수석 강사 헤어라인 반영구 수업을 맡은 김아인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헤어라인 반영구 시술 순서와 헤어라인 반영구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특별한 유의사항들인데요. 먼저 준비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엠보 니들 1420, 젖은 솜, 다크브라운, 카키브라운, 색소 반지, 디자인 펜슬, 머리빗, 드라이기, 1차 통증 완화 크림, 2차 통증 완화 크림이 있습니다. 먼저 엠보 니들은 1420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1820은 너무 두꺼워서 엠보선이 자칫하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1820으로는 남자 헤어라인을 하고 1420으로는 여자 헤어라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남자든 여자든 헤어라인은 결이 가늘게 나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820 말고 1420으로 가느다란 엠보선을 뽑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젖은 솜은 보릭솜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크브라운과 카키브라운은 5대5로 사용을 하실 건데, 다크브라운 단독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흑회색, 푸른빛이 돌 수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빨갛게 빠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카키브라운으로 조금 밀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한 색이 되지 않도록 카키와 다크를 5대5로 써주시는 게 좋고, 엠보 전용 색소로 쓰셔야 됩니다. 보통 헤어라인 하실 때 잘 들어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머신 색소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머신 색소로 엠보를 치면은 그 직후에는 뭔가 되게 잘 들어가 보이거든요. 근데 퍼지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너무 묽다 보니까 더 혈관을 잘 타고 들어가고 그 피부에서 발색될 때 되게 번지듯이 엠보선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꾸덕한 엠보 색소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색소는 무조건 웬만하면 좀 꾸덕할수록 좋고, 너무 묽은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꾸덕해가지고 엠보선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갔을 때 여긴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너무 말라버린 그런 엠보 색소 말고 적당히 너무 묽지 않는 그런 색소로 하시는 게 좋아요. 색소 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손등에다가 색소를 이렇게 짜놓고 색소컵 같은 데다가 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색소컵에다가 엠보 니들 한번 찍고 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불필요한 동선이 길어지면서 시술 시간이 쓸데없이 길어져요. 어쨌든 우리가 통증 완화 크림을 닦아내고 나면 닦음과 동시에 통증 완화가 풀려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군더더기 있는 동작들로 시간을 할애하면 손님이 더 통증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색소 반지와 엠보니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동선이 좀 깔끔해지게 간결해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펜슬 필요해요. 이마 라인 어디까지 들어갈지 이렇게 모양 잡아야 되니까 디자인 펜슬 필요하고, 얘는 타투 전용 펜슬? 이렇게 좀 번지지 않는 거 디자인 펜슬로 쓰시는 게 좋아요. 가뜩이나 이마 쪽이 유분기가 있고 또 통증 완화 크림을 이렇게 닦아내다 보면은 수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타투 전용 디자인 펜슬 쓰시는 게 좋고, 머리빗 필요해요. 머리빗으로 이렇게 머리 결 방향이 어디인지 고객님 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손님이 이렇게 있을 때 머리빗을 이렇게 비껴봐야겠죠. 만약에 고객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머리 스타일을 잘 하시는데 밑으로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머리빗을 다 세팅을 해놓고 결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고객님이 머리를 계속 풀르고 계신다 하면 머리빗을 이렇게 밑으로 내림결로 이렇게 바꿔놓고 디자인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기 필요해요. 드라이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색소가 다 들어가고 도포하고 다 닦아낸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보다는 약간 건조시켰을 때 발색이 좀 더 선명하게 올라와 보이거든요. 발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손님한테 보여드리기 직전에 어쨌든 더 예쁘게 만들면 좋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마지막에는 머리를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1차 통증 완화 크림, 2차 통증 완화 크림 필요한데, 1차는 덕용을 추천드려요. 프리미움이나 이런 거는 양이 너무 적어서 3명 이렇게 써버리면 1차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양 많은 덕용으로 1차를 해주시는 게 좋고, 2차는 지혈에 효과가 있는 무조건 태그 쓰셔야 됩니다. 태그로 중간중간에 지혈을 해주셔야지 번짐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시술 순서인데요. 시술 순서는 첫 번째는 스케일링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스케일링이냐면, 피부 쪽에 각질 같은 게 많으면 엠보선이 잘 안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는
수분이 없어가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진정 크림 같은 걸 발라서 일시적으로 수분을 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직후에 시술 부위를 소독을 하면 좀 많이 화끈화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전날 고객님을 오게 해서 진행을 따로 하던지, 두피 스케일링을 고객님한테 집에서 따로 오시기 직전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두피를 좀 빡빡 다 이렇게 비비듯이 감아서 각질 제거를 좀 해놓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각질이 많으면 엠보선이 가다가 엠보선 그 니들 사이에 다 각질이 껴가지고 칼날이 좀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칼날이 벌어진다거나. 그래서 스케일링으로 각질 제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엠보선도 되게 좀 까랑까랑하게 가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그 시술 부위 소독을 해줍니다. 두피는 가뜩이나 기름기도 많고 또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같은 게 두피에 잔여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잘 해주셔야, 소독을 해야지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염증이 나가지고 고름 같은 게 나거나 뭐 그 부위에 딱지가 과하게 생성이 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엠보선이 완전히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부위 소독과 스케일링은 꼭 잘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1차 통증 완화 크림을 20분 정도 그 모근 사이사이에다가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우리 왜 김장김치 이렇게 배추 사이사이 속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머리를 하나하나 다 넘겨가면서 20분 동안 발라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능하면 20분 동안 고객님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좀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20분 동안 계속 문질러서 두피 속으로 덕용 크림을 잘 흡수시키면 훨씬 더 통증이 좋아지거든요. 그냥 발라놓고 랩핑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크러빙 해가지고 두피를 계속 만져주는 식으로 20분 완화 크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엠보니들 1420 껴가지고 이제 스크래치를 내주셔야겠죠. 스크래치 낼 때는 이런 식으로 45도로 뜯듯이 살살살살 표피층을 조금 일부러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 통증 완화 크림 태그를 10분 정도 또 방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내가 시간이 만약에 있다 싶으면 고객님한테 발라놓고 랩을 씌워 놓은 다음에 가지 마시고 10분 정도 문질러. 이거는 1탄 영상에서도 보셨죠? 피부가 허옇게 뜨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헤어라인 디자인은 이렇게 고객님 눈썹을 봤을 때 눈썹에서부터 손가락 4개가 들어가야 되고, 꼬리부터 관자까지 손가락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손가락 4개 가로로, 꼬리부터 관자놀이까지 손가락 2개,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주시고 펜슬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먼저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 안쪽으로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디자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1차 엠보가 들어가야 돼요. 엠보 니들은 45도로 끼워주시고 천천히 한 획 한 획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1차 라인이 들어간 걸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작업을 1차 엠보 니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간격을 이렇게 띄워놔 주셔야 돼요. 너무 빽빽하지 않게 이 정도로 해놔 주시고, 이렇게 엠보 니들 1차가 끝나면 통증 완화 크림을 추가 10분 정도 더 발라주세요. 왜냐면 1차 엠보 니들을 하고 나면 약간의 좀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발라주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10분 정도 문질러 주시고 추가로 10분이 있고 나면 이제 다시 젖은 솜으로 잘 닦아내 주시고 2차 엠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2차 엠보 할 때는 바늘을 90도로 꼭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엠보 니들을, 엠보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꽂죠. 45도 이렇게 되게 사선으로 이렇게 꽂는데 90도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만 쓰는 느낌으로 1차 엠보 들어갈 때는 이 전면을 다 쓰고 2차 엠보 할 때는 90도로 꼿꼿하게 세워놓고 앞에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엠보가 들어갈 때는 이 사이사이에다가 또 밀도를 보강해 주시는 거예요. 1차 엠보 선 들어갔던 곳에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다 안쪽으로 천천히 90도 니들 간격을 잘 유지해서
각도를 틀어지지 않게 해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엠보가 2번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빼곡하게 찼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5분 동안 색상을 도포해 주셔야 되는데, 색상 도포를 할 때는 다크와 카키 5대5로 만들어서 전체 다 문질러가지고 5분 정도 방치해주세요. 이때도 랩핑해서 5분 동안 붙여놓는 것보다는 5분 동안 계속 문질러서 속에다가 다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바쁘면 어쩔 수 없이 뭐 랩핑해놓고 5분 동안 잠깐 뒀다가 닦아내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고객님 머리맡에 앉아서 살살살살 문질러서 안쪽으로 더 넣어주세요. 그럼 좀 더 군데군데 뭐 안 나온 데 없이 좀 더 꼼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젖은 솜으로 닦아낸 다음에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시면 헤어라인 반영구 시술 순서는 이렇게 끝입니다. 시술 순서는 저번 영상에서 실제 고객님을 이제 시술하면서 순서들을 다 읊어드렸기 때문에 1탄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1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넓이와 디자인. 너무 좁아질 경우 하관이 넓어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마를 너무 좁혀 놓으면은 턱이 넓어 보이거든요. 이마가 좁아서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턱도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로, 눈썹부터 세로 손가락 4개, 눈썹과 관자놀이 손가락 2개, 요거를 잘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눈썹과 눈의 간격은, 눈을 떴을 때 눈의 간격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간격은. 여기는 손가락 하나. 요 비율을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고, 이 비율만 지켜서 해주시면 턱이 너무 넓어 보인다거나 이마가 너무 좁아져서 옹졸해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선을 진하게 들어가고 뒷선이 약해지는 현상인데, 초보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 곡괭이로 찍듯이 세게 탁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힘이 질질질 풀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탈각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선만 엄청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에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첫 선의 힘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일정한 깊이로 엠보 선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엠보가 너무 깊을 경우 다크 브라운은 푸른 회색 느낌으로 탁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엠보의 깊이를 그리고 엠보가 너무 깊을 경우 다크 브라운은 푸른 회색 느낌으로 탁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엠보의 깊이를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깊어져서 살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다크와 카키를 5대5로 섞어서 도포해 주시고, 들어갈 때도 이 5대5로 믹스한 색소로 엠보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던 선에 2번 엠보가 그이지 않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엠보를 만약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내가 분명 이 엠보를 그었어요. 근데 두 번째 때 2차 엠보선을 넣을 때 또 여기를 잘못해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과 같이 잘 컨트롤이 안 되실 거예요. 나는 분명 일로 가기 싫은데 여기가 살이 움푹 패여 있으면 엠보 칼날이 가다가 갑자기 여기로 훅 구덩이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더 그이게 돼요. 그래서 텐션을 잘 주고 팽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선과 선 사이사이로만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마 쪽은 널널하고 뒤로 갈수록 빽빽하게 밀도 배치를 하면 자동 그라데이션이 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마하고 이 머리카락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빽빽하게 너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마 앞결까지 너무 빽빽한 느낌보다는 이마에 1차 엠보가 이렇게 들어간 뒤에는 2차 엠보는 한 칸 뒤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밀도가 부족해서 3차 엠보가 필요하게 되면 3차 엠보는 여기 시작이 아니라 두 번째 엠보보다도 더 뒤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그래서 총 1, 2, 3단계 이렇게 계단처럼 앞에는 널널하고 두 번째 칸이 조금 더 진하고 세 번째 칸이 가장 진하고 이런 식으로 3단계의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제일 밀도가 빽빽해야 되고요. 맨 이마 앞쪽 말고 두 번째로 여기 안에보다는 여기가 좀 더 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맨 앞쪽에는 3단보다는 1단이 가장 연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연하고 진하고 가장 진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 그라데이션이 만들게 하시면 돼요. 제일 연하고 진하고
가장 진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 그라데이션이 만들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와 헤어라인 결이 대비가 극명할수록 어색함 요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보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똑같이 빽빽하면 너무 이마가 빼곡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엠보선을 1차로 이렇게 넣었으면 두 번째 선은 약간 뒤에서 시작하시고 세 번째 선은 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재생크림을 바르지 않고 건조하게 발색하는 게 좋아요. 재생크림을 바르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소실되는 확률은 줄어들지만 약간 번지듯이 발색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렷하게 엠보선을 잘 넣어놓고 건조하게 발색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선이 좀 더 가늘게 나와요. 중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지혈 효과가 있는 2차 통증 완화 크림 택으로 다 이제 지혈을 해놓고 또다시 엠보선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피가 난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바로 2차 태그를 발라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혈과 동시에 그때부터 계속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엠보선이 두껍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피 나오면 바로 지혈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르마 방향을 유의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5대5 가르마인지 7대3 가르마인지 그거를 봐서 이제 디자인을 그려주셔야 되고 가르마 쪽 라인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올림결은 되도록 지양할 것.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다 올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윗결은 올라가되 밑에서부터는 여기는 보통 다들 이렇게 위로 올백해서 묶지 않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전체 다 올리진 않고 윗결은 이렇게 올리되 밑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내리는 결로 들어가거든요. 또 이렇게 올리되 밑으로 내려가는 걸. 관자놀이 쪽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주시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대신에 승무원이나 이런 특수직업 종사자분들 있죠. 호텔리어나 이런 분들은 다 올림결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자놀이 쪽이 가장 살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는 너무 많이 빽빽하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선과 선끼리 붙어가지고 면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자놀이 쪽은 몇 가닥씩만 들어가 보고 2차 리터치 때 봐서 밀도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측두근 볼륨, 그 관자놀이 쪽 있죠. 거기가 어금니를 앙 깨물었을 때 볼록하고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가 엠보선을 지나갈 때 니들이 푹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컹물컹해가지고. 그래서 측두근 부위를 지나갈 때는 엠보선이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그 니들의 각도와 깊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측두근은 이렇게 관자놀이 쪽에 있습니다. 요 부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 위에는 딱딱한 피부라서 괜찮은데 여기가 좀 물컹물컹해서 깊게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터치 기간은 최소 한 달. 최대한 피부가 다 재생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다크브라운 단독 사용은 좀 회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대5로 카키와 다크를 믹스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차 때 다크와 카키를 5대5로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너무 연하게 나왔다 그러시면은 2차 때는 다크를 7대3 아니면은 다크를 8대2 이런 식으로 다크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주시면 돼요.